침묵 한덕수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 지킨 최상목, 운명은.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때 또 탄핵을 당했죠.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 탄핵 사유로 들었던 것이 한 5가지인데 그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 그러니까 탄핵을 완전히 당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이게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국무총리는 국회 의결에서 151석 이상이면 되지만 대통령은 200석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막무가내로 권리도 없으면서 192가 나왔는데 방망이를 두드려 버렸죠. 자, 그 상황에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는 오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이 변론 준비 기일이 빨리 진행이 돼서 그 변론이 빨리 진행이 돼서 만약에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실제로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를 하고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도 복귀를 해야 되죠. 지금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있죠. 최상목은 다시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 경제부총리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상목이 그동안 해놨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뭐 헌법재판관도 2명을 임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이 2명이 들어가서 현재 심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도 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2명은 빠져야 되는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지금 이재명이 탄핵을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오늘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첫 탄핵 변론 준비 기일에서 변론 준비 기일을 앞으로 어떻게 변론해 나갈 것인가를 일정을 조절하는 거죠. 한덕수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는 우리 거부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직무 정지가 풀리죠. 직무 정지가 풀려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우리 거부터 해달라. 지금 한덕수 총리 외에 9명이 탄핵안이 의결돼서 민주당이 막 통과시켜서 직무가 정지돼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수 방송통신위원장부터 그 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 사람도 피해자죠. 이재명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보다 내 거를 먼저 해달라고 이제 변호인들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쪽이라는 것은 정청래 쪽이죠. 탄핵 소추위원들. 민주당 쪽이죠. 이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또 오늘 그 헌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할 동안 다른 게 다 정지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 9명,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9명은 직무 복귀를 못하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시작이 되니까 최근에 그 한덕수 총리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은 답변서 분량이 약 80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분량의 약 2배. 그러니까는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국회가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닌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설령 의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본인은 이 탄핵안을 임명 보류 의사를 밝히니까는 바로 하루 만에 해버렸다. 이거 전부 다 국회에서 다 가결돼 버렸다. 탄핵안 가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자, 이런 것을 일일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탄핵 심리를 빨리 하면은 이것은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검사 탄핵을 했었는데 검사 탄핵을 했는데 아예 각하 비슷하게 해버렸죠. 이거 탄핵 거리도 안 되는데 이걸 왜 들고 왔느냐는 식으로 헌재가 한번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덕수 총리 것도 그런 거죠.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아니 국무회의 주최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내란을 돕지 않았다. 이런 답변서를 다 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이런 것도 다 뒤로 미루고 이게 먼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결론보다 이게 더 먼저 나오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각될 것은 뻔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은 최상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상목이 했던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해오던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모든 그 차원에서 무조건 조기 대선이 먼저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오늘 제가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오늘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는 대목도 하나 있네요. 최고위원회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 무조건 이제 나쁘다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말을 했네요.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직무유기다. 왜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누가 총기를 들고 저항을 합니까? 이게 또 선동을 하고 또 가짜뉴스. 본인이 조금 전에 가짜뉴스 다 뭐 처벌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행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하냐? 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그것 때문에 최상목에게 지금 잔뜩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고 곧 탄핵 그걸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